제주 4.3 사건 69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희생자 배보상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대선 주자와 정당 대표들은 희생자 배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추행과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들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해방 직후 이념 대립이 빚은 혼란 속에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던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 사건이 69주년을 맞았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희생자 배보상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아야 했던 아버지는 돌로 새겨진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10살이었던 딸은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시신도 찾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시체라도 한번 찾아서 했으면 했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래.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에 한 줌 향과 한 잔의 술을 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보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4.3에 할아버지하고 경찰 가족인데 8명이 다 돌아가시다 어머니도 있고 해서 많이 서글프고 너무 힘들어요. 4.3 유족회는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가의 배보상과 미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이 살아가실 날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위안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가가 행한 죄값을 그나마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미뤄온 4.3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이 보여오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유족들은 네 번째 국가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선 주자들과 정당 대표들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너나 없이 희생자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4.3은 과거로 회귀했다며 집권당이 되면 완전한 4.3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완의 4.3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대, 제주 평화의 시대를 온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4.3 국가기념일 제정은 4.3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는 추념식 참석을 위해 경선 일정을 조정했다며 4.3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추념식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는 배보상 문제와 미신고자에 대한 상시 신고 절차 등 4.3 관련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보상 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대표는 4.3은 항쟁이며 진실규명이 가장 미흡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항쟁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전제로 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치권의 공언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일정 때문에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있다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내년 추념일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강요당한 침묵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과하고 추모제에 참석함으로써 진실과 명예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에는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감과 단체 참석도 이어졌는데요.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제주 4.3을 전국과 세계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4.3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올리는 교육감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세종시 교육감이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문제로 상처를 입은 유족들과 도민들을 달래고 미래지향적인 과거 청산의 모델인 제주 4.3 사건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 4.3 사례를 학습과 교육과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유가족 단체와 제일본 4.3 유족회 등 다른 지역 단체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은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역사의 일부분이라며 연대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세, 4세도 그리고 일본 젊은이도 같이 제주 4.3 사건 통해서 평화나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반도 한반도에 관심이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범국민위원회도 과거 청산을 위한 국내외 연대와 4.3 전국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 120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과 미국의 책임 제기, 지방 공휴일 제정과 다른 나라와 지역들과의 연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그 배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이 모색돼야 될 것 같고 제주 4.3 사건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로 알리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노력들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면 제주도가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MBC가 주최한 특별기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 4.3 사건은 통일 이후가 돼서야 올바른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주 MBC 특별기획 토론회 제주 4.3 미래를 말한다는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80분 동안 방송됩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치안 일선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꺼진 채 영업이 중단된 한 성인 게임장. 내부에는 작동이 멈춘 게임기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면서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경찰은 이걸 한 15일 그 전에서부터 막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문 닫은지 막 한참 됐는데. 제주지방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와 연락하며 운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박모 경사를 청문 감사실을 통해 직무 고발한 뒤 업주와의 관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상황은 하나 지금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는 한 계급 강등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관 감사주기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전혀. 소란이 없죠. 제주 지역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75%에서 85%로 높이고 비닐이 부분적으로 파손됐더라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면 전체가 파손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지감귤 피해 범위에 햇볕에 타거나 껍질이 뜨고 썩은 감귤을 추가하고 피해 인정 기간은 11월 말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사무소에서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문제는 입지 선정 배경부터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자 생태의 섬인데 두 가지 모두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군사기지와 환경 파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는 지방분권형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격화된 학교체제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라산 전체가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173개 지역에서 왕벚나무 193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포 범위는 해발 165m에서 853m 사이였고 높이는 최고 19m, 수령은 최고 265년생이 확인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곶자왈 연구시험림에서 구자읍 서늘리의 목시물굴과 먼물각, 동굴유적, 저지리의 벗바른괴 동굴유적 등 4.3 관련 유적 3군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적에서는 고무신과 옹기 조각 등 4.3 당시 은신했던 주민들의 흔적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들 유적의 원형을 보존해 교육과 탐방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주항 북쪽 1.8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5.6톤급 체납기어선이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를 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해경구조대 구조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제주항으로 예인했으며 선장 63살 이모 씨 등 선원 2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산 조색양파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처음 출하된 조색양파 경락가는 킬로그램당 1,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저장 물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전체 관광객은 소폭 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4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6.5% 감소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8.9%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농가수는 3만 3천여 가구로 15년 전보다 16% 감소했고 농가 인구도 9만 3천여 명으로 43% 줄었습니다.
농가별 평균 가구 인수는 2.8명으로 15년 만에 1.3명이 줄었고 농가 경영주는 70대 이상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3 69주년 추념사를 통해 신항만과 제2공항 건설 등 제주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와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을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